네, 아드님. 그 내내 하면서 와, 나 그날 밤 잊을 수가 없다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 오두미가 나왔다고. 와, 이 오두미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게 22주에서 24주 사이에 굉장히 많은 사람을 했습니다. 여기서 옵서벨 스터디인데 22주에서 24주 사이 자기 건국을 재선 35주 이전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주산을 하는 거에 대한 연구였는데요. 여기 20mm를 한번 볼까요? 22주에서 24주 사이에 쟀을 때 20mm인 사람이 35주 이전에 낳는 확률이 20%입니다. 80%는 그냥 20mm더라도 35주 넘어서 낳는 거고요. 심지어는 그 가운데 10mm 정도라고 하더라도 30한 3, 4%? 그 정도만 35주 이전에 낳고 나머지 60% 넘는 사람은 10mm여도 35주 이후에 낳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이거는 단태합니다. 단태에서 자궁 경부 길이가 12mm인 사람은 전체 산모에서 1%입니다. 물론 12mm였던 사람은 주산 빈도가 높기는 하지만 20mm 정도 되는 사람도 5%가 안 돼요.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궁경부 짧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도 여러분들이 자궁경부 저도 산모들이 너무 이거 걱정을 많이 해서 자궁경부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사람들은 자궁경부를 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누구냐 하면 첫째, 이전 임신에서 34주 이전에 조기진통으로 혈압이 높아서 빨리 났다든지 뭐 이런 거 말고 조기진통이 와서 조산했던 병력이 있는 임신부 임신 16주에서 24주 사이에는 2주마다 자궁 경부를 측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하다가 25에서 30mm다 그럼 매주 그러다가 25mm보다 짧아진 산모들을 묶었더니 주산을 줄이더라고요. 단태 임신입니다. 모든 임신부에서는 자궁경부를 꼭 할 필요는 없지만 관심이 있다면 한 번 정도 하는 건 좋겠다. 측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24주 이후 할 필요 없습니다. 다태 임신 할 필요 없습니다. 자궁 묶은 다음에 자꾸 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24주 이후에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는 측정을 했더니 짧아졌다. 그랬을 때 다태 임신이나 마찬가지로 자궁 봉축술이라든지 아니면 질정이라든지 효과가 확인된 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24주 이후에 측정은 할 필요 없다. 다태 임신도 필요 없다. 저 사실 이거를 알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지만 저 4년차 때 임신했을 때 사실 자궁경부 되게 짧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되게 걱정돼가지고 권정원 선생님이 초음파도 자주 봐주고 있었는데 만삭으로 이제 선생님께 분만하고 난 뒤에 둘째 때 또 짧길래 권정원 선생님이 원래 짧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냈었던 키는 크고. 근데 이게 막상 제가 딱 그렇게 되니까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요. 불안하죠. 네. 엄마들은 이제 혹시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를 더 크게 듣죠. 그렇죠. 막연히 생각해서 이거 좋을 거야 안 좋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근거의 중심에서 우리가 진료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궁경부가 짧아지면 아기가 빨리 나오냐? 나오지 않습니다. 아기는 진통이 오기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궁경부가 짧아졌다는 것만으로 활동을 줄이거나 입원을 하거나 약을 쓰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잘못되면 선생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나쁜 결과가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조산의 비율에서 많이 높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그런 일을 했을 때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가 있다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늘 치료법이 없는 검사를 하는 거를 지향하고 근거 있는 치료를 해라 라고 얘기하셨던 걸 사실 저희끼리도 진료하면서 늘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진짜 새기고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진짜. 아까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둥이일 때 선택적 유산,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같은 그런 난임 시술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다태아를 임신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택적 태아 유산을
유산에 대한 선생님 생각을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선택 유산을 하는 목적이 뭔가요? 아기 주수도 조금 더 유지하려고. 네. 네. 자녀 계획 수도 그러게 그것도 있을 수. 좀 건강한 애를 음. 낳고 싶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셋을 다 갔을 때 셋 다 실패할 수 없다.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가 전혀 뜻밖이었어요. 셋을 그냥 끌고 갔을 때 한 명이라도 아기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97%였어요. 셋을 둘로 줄였을 때는 한 명이라도 아기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92%였어요. 그 다음에 셋을 다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셋을 그냥 갔을 때는 91%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둘을 다 낳을 확률은 84%. 그러니까 일단 한 명이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면 그럼 애들이 잘 클까? 발달장애나 이런 건 없을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발달장애를 확인한 애들이 거의 90%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 분만 주스는 셋을 다 갔을 때 평균이 34주였고 둘을 줄였을 때 36주였어요. 둘을 했던 애는 물론 더 커서 난 건 맞았는데 뇌성마비 빈도가 둘로 줄이면서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잘못된 데이터다. 우리도 다시 데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빠졌나 보다. 빠졌는데 틀림없다. 다시 뒤지고 그래서 데이터를 다시 쭉 봤는데 저희가 거의 오류가 없었어요.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선택 유산을 하는 제일 큰 이유가 건강한 아기를 낳고 싶다였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선택 유산의 가장 큰 대상이 상태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반대하고 사실은 그런 결과 이전에 그러면 어떤 애를 선택 유산을 하는 선생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를 할까요? 맞아. 네. 1번, 2번, 3번 누구 할까요? 내가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려는 분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상과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로 접근을 합니다. 네. 양수검사하거나 코도센테스나 다른 시술다 배로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 유산을 할 경우 배에 가까운 애가 생겨요. 그리고 난임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질초 가까운 거기 가까운 애가 죽는 거예요.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나랑 걔랑 나이 차이가 60밖에 안 나요. 아니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라는데 60살 많은 내가 무슨 권리로. 그리고 애 입장에서도 만나는 의사에 따라서 희생되는 거 달라요.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새쌍둥이 엄마들이 오면 항상 이야기하는데 기회를 주자. 이해를 합니다. 새쌍둥이, 쌍둥이, 삼둥이다. 그렇지만 기회를 주자. 얘가 어떤 애가 될지 당신은 어떻게 아냐. 맞아. 그리고 분석을 해봤더니 셋을 같이 가는 게 꼭 해롭지만은 않더라고요. 이번에 5쌍둥이도 예. 원래는 6쌍둥이로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6쌍둥이가 오래 갔어요. 남자가 4주까지는 6명이 살았었는데 정말요, 선생님? 우와. 다른 애 5명은 다 잘 컸어요. 거의 700g, 800g 와. 그때 한 명의 애기가 24주에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27주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 심장을 했어요. 그래서 5명이 낳게 됐고요. 그럼 엄마한테 28주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28주가 됐는데 엄마가 너무 건강. 원래 군인이시라. 아니 엄마가 너무 씩씩해요. 나도 갑자기 욕심이 되는 거예요. 좀만 더 있어. 엄마 일주만 더 끌어볼까. 일주를 더 끌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28주 하루 되는 날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진통이 좀 생기고 해서 첫 애가 머리로 있어서 선생님 자연분만 걔만 낳고 네. 기다려볼까. 그래서 나머지 4명은 좀 끌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준비를 다 해놨었거든요. 중환자실도 지금 다 잡아가고. 네. 그래서 이 엄마가 입원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중환자실에서 네. 얘네들 자리해가지고 옹콜이었죠. 1명 사망한 애도 있고 해서 4명을 정말 끌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낳기로 했었고요. 사실 이 엄마가 이번 수요일 날 외래 와서 애들 그때 이제 사정상 셋만 데리고 왔다 그래서 엄마가 어른 2명 갖고는 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4kg도 넘었다고. 엄청 컸어, 진짜. 애들이
정말 우리 아가야. 그래서 3명 애들하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외래 와서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새쌍둥이가 450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00은 채우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새쌍둥이 본 거에 의하면 새쌍둥이는 한번 해볼 만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내 쌍둥이가 저 2년차 때 선생님 8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인간극장에도 나왔어요. 영무걸. 영국을 네. 그것만은 저기 충청도 강화자 네. 셨던 관심이 있어서 찾아봤더니 걔도 영국걸이 아들입니다. 네네 아들네. 제 딸하고 그 내생을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와. 제가 받았던 애기들에 대해서는 항상 궁금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분은 애기들 생일이 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첫째 낳고 둘째 낳고 맞아요. 셋째 넷째 재영절기 맞아요. 저는 아니 어떻게 기억을 제 하냐? 당직 때 맞아요. 당직 때 첫째가 나왔고요. 그 엄마하고도 사실은 인연이 있어요. 그 엄마가 사실은 25주 좀 넘어서 외래를 온 거예요. 외래를 왔는데 딱 봤더니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내가 딱 우리 사실은 뭐 이거 영업상의 비밀이긴 한데 저희는 산모를 보면 이 엄마가 괜찮은 상태인지 아픈 상태인지 하는 걸 일단 먼저 봅니다. 근데 이 엄마가 외래를 딱 오셨는데 상태가 좋지가 않았어요. 엄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내 쌍둥이에요. 그래서 힘들어서 사실 딴 이제 병원에서 입원을 하겠다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 입원 못 시키겠다고 아마 그 선생님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당장 입원하라고 이 상태로 어떻게 집에 가냐고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새벽 2시에 양수가 터졌어요. 와. 진통이 생겨서 첫째 애가 나왔죠. 일단 나머지 애들이라도 엄마 끌 수 있겠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뭐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봤더니 둘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실 서클리지를 하고 그때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 살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분이 배를 안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막 계속 서 계셨어요. 너무 불편하니까 기억이 나서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영무걸 이러면서 와 나 그날 밤 잊을 수가 없다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에 오두미가 나왔다 그래서 와 이 오두미는 어떡하지 이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것도 인연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나한테 온 건 아니고 다른 거 입원하려고 했는데 거기 선생님이 나한테 보내시는 거 그런 거만 얼마든지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전 나중에 딸 한 명을 떠나서 너무 잘 된 거 진짜 대단하세요. 그럼 선생님 계속 쌍둥이에 대한 네. 질문을 조금 이어가자면 되게 드물게 볼 수 있는 쌍둥이 중에 하나인데 샴쌍둥이라는 건 어떤 건지 제일 처음에 잠깐 나왔지만 애가 수정이 되면 13일이 지났는데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해요. 한 발 늦게. 한 발 늦게. 그러니까 13일이면은 이미 모든 건 다 형성이 애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붙어서 나오죠. 더 빨리 하면 이제 더 많이 나눠져 있고 늦게 하면 더 많이 붙어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은 중요한 기관, 뇌 같은 데가 불렀다면 뇌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붙어 있다. 상대적으로 엉덩이만 살짝 붙어 있다. 그러면 뭐 뛸 수도 있지만 엉덩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쌍둥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왕절개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만을 받으러 나오실 때 선생님께서 이번 애기 나오면 기록이네 밤에 콜 많이 드리는데 되게 죄송한데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내가 뭐라 그러면 전화 안 할까 봐.